요즘 같은 시대에 한 푼이 아쉬운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나라에서 50만 원, 70만 원씩 그냥 주는 돈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정부는 지원합니다. 냉난방비도, 식비도, 심지어 문화생활비까지. 그런데 왜 정작 우리 부모님, 우리 이웃 어르신들은 이 돈을 못 받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 누구도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숨겨진 지원금, 세 가지 민생소비 쿠폰, 에너지 바우처,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받는 법부터 실제 사례까지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놓치면 진짜 손해니까요. 더 중요한 건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당신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신청하면 최대 70만 원 이상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구조가 됩니다. 혹시 이미 받으신 분들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건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노후 전체를 흔드는 기회비용입니다. 자, 이제 국가가 주는 돈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에 써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처음엔 반신반의합니다. 정말 받을 수 있을까? 나도 해당될까? 괜히 시간 낭비만 하는 건 아닐까 하고 의심부터 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민생소비 쿠폰으로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고, 어떤 분은 에너지 바우처로 여름 전기료를 덜 내고 있고,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병원비 부담 때문에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제도를 만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는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고, 또 하나는 위기에 빠진 국민에게 최소한의 방파제를 제공하려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입니다.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한편으로는 냉난방비나 병원비 같은 기본적 지출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특히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 전후 세대 혹은 혼자 사는 노년층에게는 이 제도가 당장의 현금보다 더 절실한 자원이 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제도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이 제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 시행하는 대규모 소비 지원 정책입니다. 일반 국민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5만 원까지,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추가로 5만 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차례 신청 기간이 마련되어 있어 한 번 신청을 놓쳤더라도 다시 기회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지급 방식은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주민센터, 콜센터, 제휴은행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연동되거나 선불카드, 상품권 형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제도는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이건 특히 냉난방비가 부담스러운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여름에는 전기요금, 겨울에는 도시가스나 연탄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인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정, 중증질환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구입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 중 해당 조건이 포함된 가구는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여름엔 약 8,000원, 겨울엔 평균 12만 원 이상이 지원되며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20만 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단순한 바우처가 아니라 전기요금, 차감 또는 충전카드 형태로 실제 요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질적 체감도가 높습니다. 세 번째 제도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던 분들도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국가 긴급안전망입니다. 실직, 질병, 사망, 가정폭력, 이혼,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며 금융자산이 600만 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25만 원에서 4인 가구 기준 14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주거비는 월 최대 65만 원까지, 의료비는 한 회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무엇보다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 제도는 각각 목적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며 지급 방식과 금액도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받거나 방법을 몰라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시도조차 안 하시고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진짜로 힘든 분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설계된 정책입니다. 내가 몰랐던 제도가 나에게 꼭 맞는 혜택일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각 제도들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는 누가 받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신청하느냐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문을 여는 방법은 제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다가 기한을 놓치거나 절차를 복잡하게 느껴 포기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지금부터는 민생소비 쿠폰, 에너지 바우처,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소비 쿠폰은 카드사 연계 신청, 주민센터 방문, 은행 창구 또는 콜센터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카드사의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식입니다. 국민, 신한, 우리농협, 하나, 현대 등 주요 카드사들은 모두 온라인 신청 창구를 열어두고 있으며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원하는 카드 신용 체크 선불을 선택해 신청하면 끝입니다. 신청 후 약 하루나 이틀 내에 해당 카드로 사용 시 자동으로 쿠폰 금액이 차감됩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인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되고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 작성부터 지급 방식까지 도와드립니다. 이 방식은 선불카드나 지역상권 형태로 실물카드나 종이 쿠폰을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가까운 제2은행 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가 없는 분들도 현장에서 카드 발급과 동시에 신청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신청 시작일 첫 주에는 요일제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요일이 나뉘어 있으므로 시작일에 바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전에 확인하셔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사용기한입니다. 신청만 해놓고 쿠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기한이 지난 뒤 사라집니다. 이 제도의 사용기한은 11월 말까지이므로 수령 후 바로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온라인 신청보다 오프라인 신청이 기본입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로는 전자서명 인증 절차가 필요하므로 스마트폰이나 공인인증서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주민센터 방문이 훨씬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청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한부모 등 취약한 구성원이 포함된 가구이며 주민센터 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해 대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줍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과 겨울로 나뉘어 지급되는데 각각의 시즌별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단, 기존에 바우처를 수령한 적 없는 분들은 처음 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수령 가능합니다.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등은 실질적으로 전기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통해 지원이 반영된 모델도로 쿠폰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요금에서 바로 차감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세 번째는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평소에는 잘 모르고 있다가 막상 필요할 때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청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129번 긴급복지 상담 전화입니다. 여기서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연결해 주거나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줍니다.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긴급복지 지원 상담을 원한다고 요청하셔도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항목별로 신청서를 안내하고 접수해 줍니다. 긴급복지는 다른 제도와 달리 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선택해 신청하게 되고 소득과 금융재산, 최근 상황 실직, 질병, 사고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신속 심사 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보통은 당일 혹은 이틀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로 신청 후 그날 바로 생계비나 병원비가 지급된 사례도 많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내가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은 현시에서 꽤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층, 갑작스럽게 일을 쉬게 된 중장년층, 병원비 부담이 커진 환자 등은 모두 이 제도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세 가지 제도 모두 신청 창구가 다르고 방식도 제각각이지만 공통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지금 당장 어렵지 않더라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제도를 미리 알아두고 가족 중에 해당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함께 신청을 도와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화원 경제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렇게 신청한 지원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가장 현명한 소비가 되는지, 또 서로 다른 제도를 조합했을 때 어떤 효과를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활용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받은 지원금을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하느냐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보조금이 그렇듯 그냥 쓰면 끝이 아닙니다.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거나 방식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고, 심지어 잘못 쓰거나 잘못 믿으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정확한 사용법이 따라붙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생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이 쿠폰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목적이기 때문에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환금성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동네 슈퍼, 식당, 전통시장, 약국, 병원, 미용실, 학원, 택시 등 말 그대로 지역에 기반한 자영업 가맹점 중심입니다. 특히 실질적인 생활비 지출이 많은 병원, 약국, 식자재 마트, 생필품 가게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같은 업종이라도 가맹점 여부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도 본사 직영점에서는 안 되지만 가맹점에서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나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전엔 꼭 여기 민생소비 쿠폰 되는 곳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나면 불필요한 결제 거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쿠폰의 지급 방식에 따른 차이도 중요합니다. 카드사 연계 방식은 본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그대로 쓰면 자동으로 쿠폰 금액이 차감되거나 캐시백처럼 환급되는 구조입니다. 편리하긴 하지만 어디서 얼마가 차감됐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는 카드사 앱 사용이 필요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반면 선불카드나 종이형 지역사랑 상권은 눈에 보이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남은 금액 확인이나 예산 관리가 쉽습니다. 특히 선불카드는 사용한 금액이 줄어드는 게 바로 표시되기 때문에 실감이 나고 가계부처럼 사용 내역을 추적하기도 쉽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분실 시 재발급이 어렵고 잔액도 복구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은 훼손되면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고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바우처는 어떻게 쓰일까요? 따로 들고 다니며 결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전기요금 또는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여름철엔 전기요금에서, 겨울철엔 도시가스나 연탄요금에서 차감됩니다.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내가 잘 쓰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고지서를 잘 살펴보시면 바우처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충전식 카드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전기료, 결제 전 직접 충전소에 가거나 앱을 통해 확인해야 하므로 처음 수령 시 담당 공무원에게 사용 방식에 대해 꼭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사용처보다는 용도별 한도를 명확히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등 항목이 나뉘어 있으며 지자체와 협의해 신청 시 어떤 항목이 지원 가능한지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는 병원에서 진료비 고지서를 받고 난 뒤 제출해야 하며, 생계비는 월별 지원으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주거비는 임대료 납부 내역이 필요하며 월 한도 내에서 현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현금 지원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쓰이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사기 문자, 피싱 사이트, 불법 현금화 유도입니다. 민생소비 쿠폰은 엄연한 정부 지원금이기 때문에 정부나 카드사에서 보내는 문자의 절대로 인터넷 주소 링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쿠폰 신청하기, 지원금 받기라는 문구와 함께 이상한 주소가 문자로 온다면 그건 100% 사기입니다.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을 현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중고거래 사이트나 커뮤니티 게시글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정부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판매, 양도, 환금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다른 소비 쿠폰 제도에서도 불법 현금화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냥 받아서 쓰기만 하면 되는 돈이 절대 아니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가를 아는 사람이 혜택을 제대로 누린다는 것입니다. 지급된 금액만큼이나 중요한 건 그 돈이 나의 어떤 소비를 줄여주고 어떤 부담을 덜어주는가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세 가지 제도를 어떻게 조합하면 생활비 절감은 물론이고 위기 상황 대비까지 가능한 현실적인 전략이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조금을 받으면 그걸 어디다 써야 할지부터 고민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소비에 썼다가 금방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같은 돈이라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수입이 줄고 지출이 고정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설계로 바꾸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세 가지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면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소비 쿠폰은 그 목적 자체가 지역 내 소비 촉진입니다. 따라서 이 쿠폰은 고정비 항목에 먼저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나가는 약값, 병원비, 생필품 구매비, 식자재비 같은 필수 지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면 매월 고정으로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한 사람은 약국 병원비 전담, 다른 사람은 장보기 식기 전담으로 역할을 분담하면 쿠폰 사용이 누수 없이 효과적으로 가계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캘린더나 메모지에 마감일 알림을 설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선불카드를 받으신 분들은 잔액이 남은 채로 기한을 넘기면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알림 설정을 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그 자체로 고정비를 줄여주는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기 때문에 한 번만 신청하면 별도 관리 없이도 매달 요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여름과 겨울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계절별 냉난방비가 부담되는 시기에 맞춰 예산 흐름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고정 수입이 없는 노년층에게 해당되며 기존의 자동 수급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은 반드시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평소엔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번 구조를 알고 나면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생계 보호막이 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수술, 중병, 가족의 사고나 이혼 같은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망설이지 말고 129 콜센터나 주민센터에 바로 상담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라면 대부분 검토 대상이 되며 단순히 생계비만이 아니라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닐 것 같다는 판단보다는 일단 문의해보고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제도를 어떻게 조합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생활 안정형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민생소비 쿠폰, 에너지 바우처, 문화누리카드 조합을 활용하면 생활비 절감, 냉난방비 차감, 여가문화활동 지원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정비를 줄이면서 삶의 질도 함께 높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둘째, 위기 대응형 조합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민생소비 쿠폰, 기초연금 또는 임차료 지원 조합을 활용하는 도랄적인 생계, 악화 상황에서도 현금 흐름을 유지하면서 주거, 안정과 일상 소비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정 수입이 없는 중장년층에게는 이 조합이 당장의 위기 대응 장벽 안정화까지 연결되는 실질적인 방어선이 됩니다. 셋째, 가족 내 역할 분담 조합입니다. 부부가 각자 쿠폰과 바우처를 신청하고 자녀가 긴급복지나 요양보험 제도를 지원하는 시세대 간 맞춤형 제도 활용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합하면 단순히 몇만 원 더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소비 구조와 재정 흐름이 한층 안정적으로 재편됩니다. 결국 같은 제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신청해서 쓰는 사람과 그냥 지나치는 사람 사이에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단순한 공짜 돈이 아니라 국가가 의도를 갖고 설계한 경제적 장치입니다. 그 장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맞춰 활용하는 사람만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만이 미래를 바꿀 수 있고 신청하는 사람만이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껏 모르고 있었다면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지금까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에너지 바우처, 긴급복지지원제도까지 세 가지 제도를 중심으로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며 어디에 어떻게 써야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세 제도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정부 지원금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한 사람의 생활비를 줄이고 한 가족의 가계 구조를 바꾸고 한 세대의 노후 불안을 덜어주는 굉장히 현실적인 무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십니다. 정보를 몰라서 못 받는 분도 있고 설마 나도 해당될까 하는 의심 때문에 포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게 가장 아까운 일입니다. 몰라서 놓친 돈, 방법을 몰라서 못 받은 돈이 지금 우리 삶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손실입니다. 특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소득이 끊긴 상태라면 이런 제도는 남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그걸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미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지금 확인하고, 지금 신청하고, 지금부터 쓰는 것.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내 상황에 해당하는 제도가 있는지 오늘 안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미 받아보신 분들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사례를 꼭 남겨주세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한 줄 댓글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삶을 지탱해주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화은경제연구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